네, 프로그래밍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패키지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패키지들 중에서 이 넘파이, 네, 수학 계산할 때 필요했었죠. 수학 계산, 뭐 행렬 계산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넘파이 패키지랑,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 필요한 매플론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이제 뭐 우리는 선형 그림만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매플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 판다스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할 거고, 이 판다스란 패키지는 뭐냐라고 하면, 이 판다스 패키지는 말하자면 파이썬의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우리가 표로 된 자료를 사용하거나 이 표로 자료를 구분해서 뭔가 써야 할 때 이 판다스 패키지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 판다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 우리가 윈도우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이 표 프로그램이 엑셀이잖아요, 그렇죠? 엑셀들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코드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텍스트, CSV는 이제 콤마 스프레드 파일이죠.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파일들을 자유롭게 읽고 쓰고 되는 그런 이제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엑셀 같은 거는 표 형태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로 이제 범례가 있고 세로 범례가 있고, 그렇죠? 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표 상태의 것을 제대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거에 알맞은 이제 데이터형을 얘네가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자료형인 시리즈라는 자료형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형을 얘들이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 있을 때, 항이 있을 때 1번은 뭐 그러니까 어떤 10개 이 목록이 있다고 했을 때 1번은 어떤 거고, 2번은 어떤 거고, 3번은 어떤 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름과 이제 데이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로 세로 표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좀 이따가 이제 내용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 이제 나오는지를 보면 대충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한 대로 엑셀의 표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지원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집합으로 된 자료 처리할 때 특히 뭐 엑셀 같은 거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엑셀의 텍스트 파일, 엑셀, 텍스트, CSV 파일들을 읽고 쓰는 게 IO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 IO가 사실 되게 이 코딩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이 IO의 난이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뭐 단점에 대해서 따로 얘기는 안 할 거고 예.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 판다스 패키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IO 같은 경우에 내가 수업을 할까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이 IO 같은 경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IO에 대해서 따로 안 하고, 이 판다스에서 쓰는 엑셀이라든지 텍스트 파일 혹은 CSV 파일 읽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 부분은 따로는 안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너무 필요할 것 같으면 IO 파트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판다스 패키지로 대체해서 할 거기 때문에 판다스 패키지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해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다스 그러면 이제 패키지를 불러야 되는데, 판다스 패키지는 import pandas as pd 뭐 이런 식으로, 뭐 as 뒤에는 뭐 맘대로 붙여도 되죠.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하나 알아줘야 될 게, 우리가 그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프리터에서 이 패키지 불러올 때 넘파이나 맥플롯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따로 사실 임포트를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판다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판다스는 인터프리터에서 쓰더라도 반드시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배울 두 개의 데이터형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제 자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이 각각의 항목에 인덱스를 따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이 10개가 있으면 1번은 뭐 사과, 2번은 바나나,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사과는 10개, 바나나는 5개, 뭐 감은 7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과 데이터 값을 지정해 줘야 될 때 이렇게
지어주는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이건 이제 사전형 자료랑 유사한데, 이 사전형 자료 같은 경우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쓰는 게 뭐 더하고 빼기 곱하고 나누기 하는 게 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데 반해서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 말한 대로 엑셀형, 그래서 이제 2차원으로 세로에 인덱스가 있고 가로에 인덱스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엑셀표 같은 형태의 이 자료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예, 왜 안 넘어가냐, 예, 시리즈 자료 어떻게 생성하냐 라고 하면, 예, pd. 이제 시리즈 하고 이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데이터, 그 다음에 콤마하고 인덱스 하고 이름들,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들어갈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이고, 여기 이 인덱스, 콤마 인덱스 파트, 요 파트죠. 요 파트는 굳이, 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안 적으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예, 인덱스를 그냥 자기 맘대로 줘버려요. 줘버리게 되고, 한 가지 주의할 게 이제 이 자료형 생성할 때 이 pd.시리즈라는 방식으로 이제 만든다고 그랬는데, 요 CS가 대문자죠. 대문자인데 요 대문자를 안 쓰면 에러가 나요. 대문자를 안 쓰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예, 대문자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사실 제가 아까, 예, 웬만한 걸 다 쳐봤어요. 쳐봐가지고 이 타이핑하는 게 여기부터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엑셀형 자료다 보니까 많이 쳐봤는데, 예, 일단은, 예,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 그쵸?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안 찼었구나. 예,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예, 해볼게요. 이 시리즈 자료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시리즈 만들 때, 예, 익스체인지라는 변수로 좀 타이핑을 내가 쳐놔가지고 뭐 하진 않는데, 표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예, 쳐놨는데, 익스체인지라는, 예, 변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시리즈형 자료를 만들겠다. 익스체인지는 pd.시리즈 하고, 예, 가로 열고 목록을 써주면 됩니다. 11248, 뭐 1003, 1305, 164, 1484 뭐 이런 식으로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예, 목록형 자료가 목록형 자료를, 미안합니다, 시리즈형 자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 여기 보면 리스트를 넣어주고 콤마 인덱스하고 넣어줄 수도 있지만 안 넣어줘도 무관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예, 아이고야, 오타가 났죠. 미안해요. 예,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가 넣어준 1138, 뭐 1003, 1305, 164, 1484 요 값들이, 예, 요 안에 들어있고, 자동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기가 인덱스를 넣었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표처럼 나오죠. 그쵸? 표처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덱스가 나온다. 인덱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1138, 1003, 1305, 164, 1484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쵸? 사실은 이 시리즈란 자료를 만드는, 이 자료형을 만드는 목적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쵸? 값을 지정해 주는 거. 그래서 값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익스체인지 이제 똑같은 변수를 했는데, pd 시리즈에 우리가 아까 넣었던 자료를 그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인덱스를 넣어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각각이 뭘 의미한다. 그러니까 1138은 USD다. US 달러다. 그리고 1003은, 예, N이고, N화고, 1305는 유로고, 그 다음에 164는 위에나, 그 다음에 1484는 파운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PD 시리즈에, 예, 1138 이렇게 똑같이 인덱스를 넣고서는 하면 이제 똑같이 해보죠. 익스체인지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주어졌던 거에 반해서
이제 내가 지정해준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USD는 1138, 예, JPY, 그러니까 엔화는 1003, 유로는 1305 이런 식으로 예, 값이 나오더라. 그쵸?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리즈형 자료가 되겠고, 그러면은 뭐한테 쓴지 알겠죠? 대충 뭐한테 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형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형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말한 대로 가로열과 세로열에 인덱스가 들어간 형태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덱스가 세로로만 들어가 있죠. 그쵸? 세로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에는 아무 인덱스가 없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세로에도 인덱스가 있고 가로에도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즉 2차원 데이터겠죠. 2차원 데이터. 그렇죠?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지정해 줄 때는 pd.data frame 해주는데 여기 예, d 대문자고 f 대문자입니다. 요거를 꼭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고, 파이썬은 예, 대문자 소문자를 꼭 구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를 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어떤 우리가 넣어줄 데이터 값, 그 다음에 이 세로열의 리스트, 가로열의 리스트를 넣어주면 표와 같은 형태로 이제 컬럼은 예, 열, 그 다음에 인덱스는 행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들은 사실 안 넣어줘도 돼요. 아까 시리즈처럼 얘들 안 넣어주면 자동으로 얘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고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2차원 데이터를 쓸 거면 당연히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 개수에 맞는 데이터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쵸?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여기 이제 PPT에 넣어놨어요. 똑같이 할 건데, 우리가 어떤 4개의 값, 사실은 이게 아까 환율 자료예요. 환율 자료인데 예, 4 날짜의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고 이 목록형 자료로, 아니 목록형 자료를 예, 데이터 프레임형 자료로 예, 만들게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형 자료를 만들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셀처럼, 그쵸? 가로에도 이제 리스트가 있고 세로에도 이제 이름 리스트가 있어서 그 가운데 데이터가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표와 같은 형태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한번 해보죠. 예, 여기는 이제 ABC 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쳐놨어요. 길기 때문에. A, B. 이 좀 쳐놔가지고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예. 이 볼 때는 동영상은 어차피 뭐 정지가 가능하니까 중간에 정지를 해서 봐요. 이렇게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값을 제가 쳐놨습니다. 쳐놓고 이 4 날짜에 이거는 이 뭐라고 그러냐, 환율, 예, 환율 자료예요.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묶어야 되는데, 이거 묶는 법은 사실 하진 않았었는데 그 집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집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집이라는 함수를 쓰면 예, 쉽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C, D. 그러니까 ABCD 자료값들을 ABCD를 집이 압축 파일이죠. 그쵸? 압축 파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묶어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묶은 거를 리스트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리스트 가로 열고 ABCD를 예, 묶은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라고 지정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데이터 쳐보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4개가 묶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집 묶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세로로 묶입니다. 세로로 집 이렇게 묶을 때 뭐 꼭 집으로 안 묶어도 돼요. 사실 이런 식으로 묶는 것보다는 이 목록형으로 자료를 선언해서 묶는 것보다는 예, 이 아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어레이 형태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묶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행렬 곱하기나 뭐 트랜스포즈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처리는 훨씬 편해요. 사실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면 예, 좀 불편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편의를 그냥 보는 데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이런 리스트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이제 얘를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그쵸? 아이고 눌렀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로 세로에 대한 내용들을 쳐줄 거예요. 그래서 뭐 타임은 그냥 똑같이 칠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뭐였냐면 10월 1일 환율, 2일 환율, 3일 환율, 4일 환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맞는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2016 치지 말죠. 귀찮으니까. 10월 0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시간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인덱스로 들어갔던 요 값을 똑같이 그 exc라는 변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exc라는 변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쪽은 한쪽 별은 날짜가 되고 10월 1일, 2일, 3일, 4일 되고 이쪽은 US 달러, 그 다음에 엔, 유로, 위에나, 그 다음에 파운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지정을 해주고 이 아까 말한 대로 pd. 여기 있었죠? pd. data frame 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하려는 데이터 프레임형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daily exec는 pd. data frame 그쵸? 데이터 콤마 문제가 타임이고 인덱스가 exc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된다. 만들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프린트 안 쳐도 이거 뜬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 알고 있으면 프린트 치기 귀찮을 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 2일, 3일, 4일에 대해서 뭐 환율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그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목록형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1번 파트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이제 요 뒤에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나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